용접 모재 주문은 시편의 정석.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스 파이프를 제가 키홀로 떼었을 때 백비드 양을 조절하는 법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어 와이어, 와이어를 달고 이제 용접한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용접했을 때랑 백비드의 형성 원리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절반은 방키홀, 절반은 이제 방울 키홀로 일단 한번 이제 용접을 해볼 거고, 그 두 가지의 차이점도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 백비드의 양 조절하는 방법은 동일하니 제가 때우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조건은 루트갭 4에서 4.5mm, 텅스텐 약 10ml. 첫 번째로 방키홀로 용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키홀을 한쪽 개선에 용접봉을 대고 텅스텐이 용접봉 앞에 왔을 때 와이어를 공급해 줍니다. 키홀 용접의 백비드 형성 원리는 와이어보다 루트가 녹으면서 장력에 의해 기존 소액물 쪽으로 처지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레이 와이어는 루트부의 처짐 현상보다 와이어가 녹아 형성하는 백비드 비율이 높고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루트면을 아크불꽃으로 때려 녹여내는 양을 조절하면 백비드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루트면을 녹이게 되면 녹은 루트면이 쇳물의 표면 장력으로 인해 새로이 녹은 쇳물은 기존에 생성되어 있던 쇳물 쪽으로 당겨져 갑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자세별로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중력의 영향입니다. 오버헤드의 경우 쇳물이 넓어지고 무거워지면 장력보다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표면 쪽으로 흘러져 나옵니다. 그래서 오버헤드의 경우 넓은 쇳물을 형성하면 안 됩니다. 키홀을 뻥 뚫는 게 아니라 날카로운 끝만 녹을 정도로 위빙하고 촘촘한 피치를 형성해 백비드가 겹겹이 쌓이게 만들면 볼록한 오버헤드 백비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버티컬 구간과 아래 보기 구간은 반대입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아 장력 플러스 중력이 되기 때문에 백비드가 많이 형성되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절하지만 위빙 넓이를 넓혀 표면에 살을 넓게 펴바르는 방법이 있지만 이러면 백비드가 넓어져 일관성이 떨어지고 조절을 잘못하면 백비드에 언더컷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법보다 와이어 공급량으로 백비드 양을 조절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와이어를 적게 공급하여 백비드를 줄이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많이 공급하여 백비드 양을 줄입니다. 키홀 용접은 기본적으로 루트면을 녹여 처지는 양이 백비드가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와이어를 많이 공급해버리면 쇳물의 온도는 떨어지고 점성은 상승하며 또한 키홀은 작아지게 됩니다. 쌓인 비드가 아크불꽃의 루트면 가격을 완충해버리는 것이죠. 키홀이 적게 형성되고 표면 쇳물을 채워 올리면 바닥이 형성되기 때문에 피치도 크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면으로 장력에 의해 겹겹이 형성되는 백비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백비드들 많이 형성하고 싶으면 루트면이 끝만 녹이고 와이어는 조금씩 공급한다면 피치가 촘촘해져 쇳물이 겹겹이 많이 겹쳐질 것이고 그 결과 볼록한 백비드가 됩니다. 반대로 적은 양의 백비드를 만들고자 한다면 개선의 넓은 면까지 녹이는 대신에 그 부분이 백비드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와이어를 많이 공급하여 꾸덕한 쇳물을 만들게 되면 키홀은 작아져 장력에 의해 겹치는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키홀은 생각보다 클 필요는 없고 루트면이 조금만 녹아내려도 충분합니다. 고전류를 사용한다면 와이어를 아주 많이 공급해 표면 비드로 쌓여 올라오게 하면 니꾸도 빵빵하게 채우면서 적당한 백비드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키홀 용접의 전류 및 위빙 넓이, 그리고 와이어 공급량이 잘 매칭되고 있는지 알려면 좌우로 움직이는 쇳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비드 전체 넓이에서 대략 4분의 3 정도가 녹아있는 상태라면 적당합니다.
만약 4분의 D 또는 4분의 1 정도만 녹아서 따라 움직인다면 전류가 낮거나 위빙이 과하게 넓은 것이고, 위빙을 하는데도 쇳물 전체가 한 덩어리로 녹아 있다면 전류가 너무 과하거나 위빙이 너무 좁은 것입니다. 백비드가 많이 형성되겠죠. 결과적으로 키홀은 뻥이 아니라 루트 끝만 항상 녹아있게, 그리고 녹아서 따라다니는 쇳물은 전체의 4분의 3만 정도를 컨트롤하면 다양한 키홀 용접을 하는데 쌉 가능입니다. 사실 서스 398 와이어를 가지고 반키홀 하면 듀플렉스나 기타 비철류보다 공급대 뻑뻑한 느낌 때문에 편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서스 308을 반키홀 한다면 좀 높은 전류로 표면을 채우면서 와이어 공급을 충분히 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반키홀과 방울키홀을 잠깐 비교하자면, 와이어를 한쪽 개선면에 계속 붙이고 있는 반키홀 같은 경우 반대쪽 개선은 쉽게 녹아내리지만, 와이어를 대고 있는 개선은 와이어가 열을 식혀주기 때문에 양쪽 루트가 확 녹는 것이 아니라서 백비드가 방울키홀보다 적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갭이 조금 넓을 때나 니꾸를 좀 많이 채우고 싶을 때, 이럴 때 사용하고, 같은 조건이라면 전류를 조금 더 높게 세팅하여 사용하는 게 편합니다. 방울키홀은 반대로 와이어를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양쪽 개선을 다 녹아내리게 만들기 때문에 촘촘한 피치로 백비드가 겹겹이 쌓입니다. 그래서 좁은 갭일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반키홀과 방울키홀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제가 이제 좀 뒤집었습니다. 뒤집어서 이제 한 테이블 보고 똑같은 자세로 마찬가지 백비드 양 조절하는 방법은 사실상 비슷합니다. 그래서 방울키홀은 조금 더 백비드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적절한 키홀 양을 조절해서 떼어보겠습니다. 방울키홀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루트 양쪽이 다 녹아서 백이 형성을 하기 때문에 백이 높게 형성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일 조건에서는 용접을 못하냐 할 수 있지만 가능합니다. 저는 방울키홀을 하더라도 넓은 갭이거나 전류가 강하면 한쪽 개선에 방울을 찍을 때 와이어를 공급해서 살을 빵빵하게 채워 올려버립니다. 살이 빵빵하게 찬다면 키홀은 작아지고 바닥이 형성되어 피치를 크게 전진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지금이 딱 그 견구입니다. 제 와이어 공급하는 왼손을 보면 와이어를 찍을 때 많이 공급합니다. 하지만 갭이 좀 넓다면 애시당초 루트가 녹아내리고 난 후 많이 채워 식히는 것보다 방키홀로 한쪽 가해선이 덜 녹아내리게 하는 게 편하겠죠. 용접하다 갭이 좁아진다면 와이어를 찍을 때 공급량을 조금씩 줄여 루트가 녹아내리는 양을 많게 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오버헤드 구간이라 좁은 폭의 위빙을 하여 표면량을 줄입니다. 백비드 높이 조절에 영향을 끼치는 게 텅스텐1에 따른 토치 각도를 조절하여 아크의 압력 조절 또는 퍼지의 양압, 그리고 토치의 가스 압력, 여러 가지게 있겠지만 저는 1순위는 표면 용착량에 따른 이면비드의 쇳물 장력과 중력 작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키홀 용접할 땐 모든 구간을 텅스텐 노출 길이를 좀 길게 하여 짧은 아크 길이를 형성할 수 있게 하여 내가 붙이고자 하는 루트에 근접하여 완벽한 용착을 이루는 게 최우선이고, 그로 인해 표면 용착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보자면 그렇다는 거고, 다른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텅스텐을 길게 하면 짧은 아크 길이와 경사진 아크 불꽃으로 인해 키홀이 잘 열립니다. 대신에 경사진 각도를 이용하여 와이어도 많이 공급할 수 있어 키홀을 막을 수 있는 양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오버헤드 구간도 텅스텐을 길게 하는데 제 실력 부족이겠지만 오히려 짧게 했을 때 텅스텐이 용락에 의한 달라붙는 현상이 더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버헤드도 길게 뽑고 용접합니다.
이건 여담인데 레이와이어로 서스를 용접할 땐 텅스텐을 짧게 뽑아 위빙 때 양끝단에 미세하게 아크가 길어지게 합니다. 아크가 길어지기보단 루트가 조준이 안 되고 약간 높은 개선 쪽에 가깝게 조절한다고 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그렇게 하면 루트 언더컷이 없어집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쪽은 지금 좀 전에 떼운 방울 키홀 부분입니다. 오바이드 구간은 지금 스무스하게 1mm 정도 튀어나오게 용접이 됐고, 그 다음에 아래 보기 구간도 꺼지지 않게 많이 튀어나오지 않게 용접이 잘 됐습니다. 지금 제가 연결 부분에서 와이어를 닫았는데, 연결하려고 닫았는데 와이어가 모자라서 조금 높낮이가 닫힌 상태로 새로 연결했습니다. 자, 우측은 제가 반키호를 용접을 했는데 전기가 조금 약해서 지금 조금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버헤드 구간은 꺼지지 않고 아래 보기 구간도 많이 튀어나오지 않게 이렇게 떼어봤습니다. 제가 반키홀과 방울키홀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용접을 해서 백비드를 형성하면서 제가 백비드 양 조절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이전에 제가 레이와이어 방법으로 백비드를 양 조절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려 봤었는데 그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루트면과 와이어 공급에 따라서 이제 백비드 형성 비율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특성만 잘 이해하신다면 백비드를 쉽게 형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훈련기관에서는 산업구조 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이라는 국비훈련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국비훈련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데 그건 운영하는 훈련기관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정답입니다. 저희 학원은 산업구조 변화 대응 특화훈련 취지에 맞게 플랜트 현장에 맞는 용접 교육을 진행합니다. 플랜트 현장 용접사를 대상으로 하는 재직자 스킬업 과정과 입문을 원하는 실업자 과정도 있습니다. 입문자 실업자 과정은 약 4개월 정도 종일반으로 운영되고 파이프 2G, 5G, 속지는 기본이고 현장 포인트에 맞게 왼손 용접, 그리기 용접, 훌치기 용접, 관통 용접 등 모든 훈련을 진행합니다. 수료하는 대부분의 훈련생들은 플랜트로 취업을 나갑니다. LNG 멤브레인 취업도 가능합니다. 최초 과정 시작 시 자부담금 30만 원 내고 매달 수당 40만 원씩 훈련생이 훈련 수당을 받으면서 완벽한 티그 용접 훈련 어떠십니까? 저희 기관은 25년 산업구조 변화 특화 훈련 울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실시 인원 1등, 높은 취업률과 훈련생 만족도 믿으셔도 후회 없으실 겁니다. 과정이 자리가 선착순이라 자리가 다 차면 4, 5개월은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신청은 고용 24 사이트 접속 후 마이스터 백완용접학원 검색하시면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